네, 오늘 강의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 공공재개발 지역 발표가 임박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 12월 달에 1차로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2차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공공재개발 큰 이슈로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5년 안에 빠르게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사업이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지역 발표가 임박이 됐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투자자분들 이 주의사항 꼭 알아두시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주의사항 어떤 점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 조합원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을 제외한 그 조합원이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유리한 이유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액으로 선점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어디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지역 발표 임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어떤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 단지 60여 곳이 신청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약 70곳이 신청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웃도는 흥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바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성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발표 계획이 지금 기존 구역의 경우는 12월 달 그리고 신규 지역의 경우는 내년 3월 달에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면 구청에서는 신청 구역들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요건과 주거 정비 지수 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최초로 지금 후보 지역을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보 지역 중에 대해서는 LH와 SH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지금 12월 달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면 11월 4일에 공공재개발 구역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다음 달 12월 그리고 3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월과 내년 3월 달에 발표가 된 이후에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예정 지역 구역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예정이 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날로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 날이 지정이 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날로 변합니다. 즉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목적까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1월 1일 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개정안 내용 중에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되면 주택 신축이나 지분을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고 조합원 분들의 경우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반대로 투자자 분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날이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의 경우 바로 공공재개발 지역 선정이 된 이후에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되기 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날입니다. 바로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매수 계획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이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분들 되시려면 투자자분들의 경우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되기 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 조합원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공공재개발, 지금 민간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 도심에 5년 안에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99.4%, 100% 조금 안 되게 되는데요.
그럼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113%, 지금 100%가 넘어가는 사업성, 수익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수익성이 좋고 빠른 사업이 추진이 되느냐? 바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사업성이 보장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가 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 융자 그리고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각종 사업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효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규제 완화, 바로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이 완화가 되면서 건물을 그만큼 높게 지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공공재개발을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하실 때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속도까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합원이 유리한 이유 말씀을 드리면 5년이라는 짧은 사업 기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년 시행 회사 바로 LH와 SH가 공공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만큼 짧은 사업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SH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면서 건물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공사 자체는 민간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퀄리티 떨어질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원 우선권입니다. 조합원이 유리한 이유, 바로 원하는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이 제로. 추가 분담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지금 조합원들의 경우 많게는 지금 4억에서 5억 원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없으신 분들, 모자르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기관이 추가 분담금을 대납을 해줍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 분담금 부족하신 분들, 공공에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분담금 부담 자체가 없다, 아예 제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늘어나는 세대수입니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물 자체가 높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 일반 분양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성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분양 바로 전매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5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자체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지금 일반 분양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수요보다는 바로 실거주 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전매 10년, 그리고 실거주 의무 5년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 바로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의 경우는 바로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5년 안에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매도를 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거주 하셔도 되고, 전세를 놓고 보유를 하셔도 되고, 조합원은 자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합원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노리기보다는 특별 공급을 노리기보다는 선점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되기 전에 선점해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 조합원이 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선점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연신내 지역가, 그리고 용산, 그리고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들 바로 GTX A 노선의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용산도 지금 여기 GTX A 노선,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삼성동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바로 자양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신내 지역 공공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양동 지역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능성 높은 곳에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쪽 세 지역, 연신내, 용산, 자양동의 경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노선의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세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에 5년 안에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호재, 공공재개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 분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그리고 용산, 삼성동 개발, 지금 삼성동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양동, 이렇게 세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개발을 통해서 그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후보지 선정 후에 지금 한 달, 두 달 후에 바로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전에 투자 계획을 세우셔서 조합원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점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재개발 투자 수요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가가 빠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늘보다 싼 내일은 매물이 없고 내일보다 싼 오늘의 매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 가능성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용산, 그리고 자양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지역 중심으로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정말 소액으로 서울 도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5년 안에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